그 딸기로 유명한 딸기 마을, 예?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의 장소인 삼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삼내를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떨리는 푸근한 가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하고 연수를 마치고 변호사를 개업할 때 개업지를 과연 어디로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연수원 시절에 그 법률고정원단에 다니면서 연수가 있어요. 법률고정원단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한 무지를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안한 서울 생활을 떠나서 전주에 개업해서 내 고장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주로 개업을 하게 됐고요. 전주에 와서 개업한 뒤로부터는 제가 주말에 삼내 봉동 고산 돌아다니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와서 우리 전북지방변호사협회에서 마을변호사 제도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게 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을변호사 1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에 또 사람들에게 어울리길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봉사클럽을 많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국제 와이즈맨이라는 그런 봉사단체가 있어요. 그 전북지구 총재까지 맡게 됐습니다. 저희 생활은 곧 서민과하는 김정우였다. 저는 이렇게 출마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그와 반대로 더 부족한 점은 뭔지 스스로 평가를 좀 해주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끈기 있고 이러한 또 사람을 배려하고 먼저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신다면 충분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뭐 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정이 좀 많은 게 흠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많이 있고요. 비록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정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냉각기가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좀 견해는 어떠한지, 또 앞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참 위험한 정책으로 보여져요. 사람이 강하게 나가서 강대강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충돌만,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대중 정부 또 노무현 정부의 햇볕 정책, 서로 소통과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고 이런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좀 낮추고 국민들이 좀 안전함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성 질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고대로부터 계속 발생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대응책도 시대에 따라서 점점점 좋아지고 있고, 근데 요번에 코로나19 때 아주 국민들이 그래도 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료 장비가 많이 투입돼서 잘 대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음압시설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그게 좀 많이 좀 우려 현상을 좀 나타내기도 했는데, 저는 권역별 음압시설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오히려 더 그런 시설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음압시를 통한 재난으로부터 우리 안전한 완주, 진화 무주를 만들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질문 같은데요. 이제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한 게 현실인데요. 이제 농촌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참, 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의대 정원 그 문제가 심각한 의료 대란까지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료 대단이 일어나고 또 쉽게 끝날 것처럼 참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인 증원 강요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좀 대화 타협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점을 줘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국 612개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병원이 한 곳도 없는 곳이 612개, 538곳, 87.9%나 된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때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정규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권이 중요한 게 뭐 국민의 건강권 아닙니까? 이것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는 공공의대 설립이 조속히 통과돼야 된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나홀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진료 방식도 기존의 대면적인 방식이 하나지 말고 비대면 방식이나 방문 그런 방식 등을 고려해서 고령 인구에 맞는 그런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구 온난화와 또 그로 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한 첫 번째로 에너지 전환, 에너지를 통해서 즉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또 증대시키는 이런 방법을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되겠죠. 결국은 태양이나 풍력이나 수력 이런 잠재적인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거기 나가서 우리 완주군을 보면 미래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무주 진환도 적절로 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서 점진적으로 청안에 필요한 에너지 대체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산업 및 교통 부분 감축을 통해서 예컨대 산업 및 교통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생산 운송 방법을 효율적인 생산 운송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또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산림보전부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수분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 산소를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제대로 보존을 통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에서 에너지 소비나 또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이 문제 좀 거론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완주전주 통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완주와 전주는 동등한 입장에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전주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일방적인 흡수 통합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완주를 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완주 시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우리 법원이나 거기에 세무서나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를 통해서 완전한 시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거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정책 때문에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 것이고 어느 정도 늘고 나서 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대등한 시 대 시 통합을 현재는 통해서 좀 의존적인 게 있는데 그렇죠. 그것부터 좀 탈피를 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완주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완주군에 필요한 거다.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걸 한 가지 꼽으신다면은 저는 필요하고 중요한 게 저 실어 만들겠다는 거하고 동일한 건데 맥락이 전주와 전주를 둘러싼 게 완주이다 보니 모든 그 교통, 문화, 학교 뭐 이런 상권 것들이 전주에 중심이 돼 있고 주변지에 불과해서 거의 뭐 저 완주에 있는 사람들은 전주에서까지 이동을 해서 그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똑같은 겁니다. 완주를 시로 만들어서 그런 생활이나 문화나 이런 걸 독자적으로 완주 시로서 독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나는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쭉 맥락이 쭉 이어지네요. 통합과 관련. 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완주가 좀 지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전주를 둘러싸고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구심점이 좀 없다. 실제 보면 뭐 삼내 따로, 공동 따로, 고삼육교육 따로 좀 분리된 면도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한때 좀 정체성을 좀 찾아야 된다. 사실 그게 또 지역 내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브랜드들을 좀 만들고 하는데 사실 또 유명한 게 또 의외로 또 많아요. 완주군이. 근데 좀 개중에 좀 완주를 대표할 만한 걸 좀 이렇게 좀 만든다면 후보님께서는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그 전에 우리 저 박성일 군수님께서도 완주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학농민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반봉건, 반외세, 그때 당시에 신분철폐를 주장하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완주 3내가 결국 동학농민 혁명의 2차 봉기 장소이고 또 공주 우금천 전투에서 패전하고 남은 그 접주급 이상의 간부들이 우리 남한의 금강산이라는 대둔산 7분 등선에서 최후 항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동학농민 2차 봉기 장소이고 동학농민의 최후 항전지가 존재하는 우리 완주. 우리 동학농민의 정신이 또 인내천 아닙니까? 우리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 완주의 정체성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정신을 좀 개선하는 예. 감사합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단체, 지방자치 단체들의 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그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별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땅만 제공하고 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개발에 대한 비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세금이나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미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한데 반은 그런데 초점을 두고 하게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깊이 많이는 연구는 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 저도 완주군이 어떻게 보면 농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많이 생각을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학교를 좀 살리기 위한 어떤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고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얘기는 하고 실질적으로 대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출산에 필요한 산후조리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거기에 또 방과 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문화원이나 이런 시설도 아주 부족한 거고 결국은 그렇다 보니까 모든 교육적인 여건이 열악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들지는 않겠죠.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더군다나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런 의사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시설도 미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꺼려지는 그런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안 같은 경우는 빈집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빈집은 존재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자체에서 그걸 매입을 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집 마련하고 우리 이제 민주당에도 정책이 있는데 일단 애를 낳으면 둘 낳으면 아마 24평짜리 아파트 임대 주택 제공하고 셋 낳으면 33평짜리 아파트를 임대 주택을 제공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골 같은 경우도 그 인원에 대비해서 조금 더 작은 집이 있고 큰 집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매수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주면서 인구 유인을 자꾸 만들면 작은 학교 소멸을 나는 방지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근에는 지난 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좀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산에다 모노레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천 쪽에 이제 양수발전소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용담호에서 수상태양광까지도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개발과 환경 보존 사이에 굉장히 주민 갈등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라고 해서 주민들과 행정 간에 큰 대립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케이블카 건립은 무산이 됐는데 그만큼 행정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많은 낭비가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솔직히 주민과의 갈등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고 또 특별 자치도가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특부자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환경부라든지 이런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지더라고요. 결국은 난개발 우려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좀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 환경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주민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후보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 첫 번째 문제점 불신이라고 봅니다. 불신. 서로 소통과 깨끗하게 이걸 오픈하고 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하면 벌써 환경오염 이 생각부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환경 문제도 저는 자연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환경 문제에도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놈들에서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고 또 물론 이제 거기에 주민들은 무조건 이게 들어오면 환경 피해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 관계는 어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정확히 어떠한 피해가 있고 어떠한 이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서 오픈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소통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이해를 구하고 나는 그걸 통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차후로 미룰 수 있고 저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무주군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주군 같은 경우도 이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뭐 그에 관련된 뭐 재원 확보나 이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후보님께서는 혹시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혹시 당선이 되시면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전 공영제는 당연히 찬성합니다. 인구가 소멸됨으로 인해서 예전과 달리 이제 교통 문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완전 공영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교통을 복지의 관점으로 예,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경우 뭐 급격한 인구 감소, 뭐 고령화, 청년층 감소하면서 사실 이제 무주에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동시설물 유유화. 공동 지어놨는데 많이 비고 방치되고 실제 지금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또 군에서는 관리비 운영비만 이제 좀 축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런 유유시설 관리와 활용을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좀 이에 대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무주라 하면 덕유산이 있고 우리 태권도원도 있고 또 아주 그 관광자들이 풍족한 데 아닙니까? 물론 유유시설이 돈다는 것은 그 정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건데 무주 입장에서는 꼭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정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무주는 천혜 관광자원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관광장을 이용해서 유입을 통해서 그 유유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관광 산업으로 그렇죠.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 여기 뭐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질문이 그거거든요. 무주는 올해 1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뭐 자연특별시 무주 방문회를 선포를 했습니다. 전국 이제 10대 배려 관광지에 선정되기도 했고, 뭐 한국 관광 백선, 뭐 태권도원, 반디랜드, 뭐 그리고 SRT 매거진 어워드에서도 이제 선정이 될 만큼 관광도시 무주 이런 제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 후보님께서 이제 무주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관광정책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내용인데요. 아까쯤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무주에 대해서 뭐 유명한 곳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무주에서 그런 정책을 제시를 하지만 인구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홍보나 이런 활동들이 좀 미비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홍보 활동을 통해서 무주의 장점을 강조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무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저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좀 너무 좋은 자원은 충분한데 홍보가 좀 덜 됐다. 그러니까 좀 외부에 이걸 좀 적극적으로 더 알려서 지금 시설을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렇습니다. 게 급선무. 국민 여러분, 김정은은 지역을 지키는 성실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마을 변호사라는 문화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고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관과 정치관을 공부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회의장으로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노스쿨 원장으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인 만큼 과감하고 단호한 입법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 변호인으로 또 전라북도를 새롭게 이끌 대표 정치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권력의 상징이 아닌 지역민의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삶의 터전으로서 주민들의 일상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지역, 그런 지역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정호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 도약을 이끄는데 김정호의 남은 인생을 걸겠습니다. 실정을 거듭하는 정부 여당과 맞서 싸우며 지역과 우리 전라북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진짜 정치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호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